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늦게 여름 휴가를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좀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대응을 달리 좀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방송을 좀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즘 주식시장을 좀 보면은 어제보다는 어떤가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냥 상승하는 종목들만 일부만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맞다 안 맞다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고, 또 기업들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종목들이 급등을 좀 하고 있죠. 특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거래 정지 이후에 오늘 또 시장이 이제 열렸는데 상한가 하고요. 인지 디스플레이, 파워로직스, 덕성, 그 다음에 인지 컨트롤스 등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거의 한 80%의 종목들은 하락세가 나오는 그런 하루가 좀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중국 경기가 어렵다, 둔화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2021년에 헝다그룹이 부동산 쪽에서의 디폴트 선언이 있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의 1위 업체인 비구이안이 디폴트, 그래서 14일부터 중단을 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먹구름이 가득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되는 게 중국에서의 GDP죠. 이 GDP에서 25%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회사의 1등, 2등, 3등 이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그 영향이 아시아 시장까지, 그리고 또 미국 시장까지도 일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긴축 장기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은행들의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시장을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왔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국가다 보니까는 또 환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율이 상승을 좀 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유럽이라든가 그다음 미국 차트, 그다음 환율 차트를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은 딱 한 가지,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이 두 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 말한 대로 시장은 그대로 상승세가 나왔어요. 이렇게 쭉 반등이지만은 반등에서의 상승 추세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제가 2800에서 2900 이렇게 본다라고 이야기도 드렸고, 좀 더 가면은 3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우리가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간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언제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은 이렇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방송은 제가 자주 하진 않은데, 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을 볼 필요 없고요. 포인트만 보면 되는데, 제 그 유튜브 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가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스레드 등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인스타에다가는 이미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 자, 보시면 3주 전이에요. 이렇게 코스피 기준 작년 10월부터 상승했던 추세가 마무리 구간이 왔다. 이제는 상승은 제한적이며 하방은 열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또 이렇게 제 SNS를 통해서도 간간히 올려드리고 있고, 많은 것을 판단할 필요 없어요. 딱 크게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를 좀 보면 되겠는데, 요 부분에서 제가 좀 보고 요 라인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요 상승의 이제 추세가 어때요?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간이 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개별 종목으로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80%에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상한가를 찍으면서 초급등이 나왔죠. 그러듯이 개별 이런 종목들, 개별 테마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800에서 2900까지도 예상을 했지만은 중간에 세력들의 그 다음에 큰 손들의 자금 이탈이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믿음을 저버리고 종목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승세의 추세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다시 또 하락이 나오는데 이 하락이 뭐 2200이 갈지, 아니 2150이 갈지, 2120이 갈지, 아니면 2100이 갈지, 2000이 갈지, 아니면 2000이 깰지는 그 흐름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작년 가을부터 해서 아마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보다는 옵버스, 인버스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뵈면서 시장에 작년 가을부터 10월부터 해서 쭉 상승했던 이 흐름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코로나 때처럼 그 다음에 미국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대응이 늦죠. 제가 과거로 보면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대비하시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자, 지금은 우리가 상방은 제한적이고 하방은 열려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쭉 하락세가 나왔었고, 여기에서 고퍼스 정리를 하고, 자, 고퍼스 정리하고 레버리지로 갈아탔는데, 이런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미 대응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서히 대응을 좀 하시면서 가셔라.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이제부터는 믿어서는 안 되고, 개별 종목으로서, 개별 이슈로서, 개별 테마들만 믿고 대응을 하시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서 마감하겠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